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보건복지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유가족 그리고 온 국민께 사죄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각을 다투는 의료 현장에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애석하게도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는 다시 오지 않을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93년 서해 폐류에서 재기능을 못했던 구명정은 21년 후 세월호 갑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시 승객보다 먼저 탈출했던 기관사처럼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도 승객을 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비극과 고통을 겪고도 개선된 점을 국민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금번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서는 검경합동수사본부 및 향후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 사고 초기 24시간의 구조활동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또한 유사시 생명구조에 있어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차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을 줄 압니다. 먼저 8시 52분 고 최덕화 군이 목포 해경에 신고하였을 때 해경이 위도, 경도만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6분이 흘렀습니다. 예. 그리고 해경 경비정 헬기는 사고 신고 접수 후 32분이 지난 9시 30분에 최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사고 해역으로 30분간 이동하면서 세월호 상황 파악은 물론이고 구조 방법 준비를 위한 단 한 차례 교신도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시 46분경 승객 구조에 용이한 선미 대신 선수로 접근해 승무원부터 구조하였습니다. 9시 48분경 사고 현장에 있던 해경은 해경지휘부가 선내 진입과 퇴선 방송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경 213 함정과 헬기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9시 30분부터 마지막으로 선내 학생의 카톡 메시지를 받은 10시 17분까지 47분간 해경은 갑판 위와 해상에 떠있는 승객만 구조하였을 뿐 선체를 진입해서 구조하거나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월호가 전복된 10시 23분 이후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더 이상 구조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상황에서 선내로 진입하거나 유리창을 파쇄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돌아보셨습니까? 해경 보고에 하면 1, 2, 3정이 조타실로 진입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선체 기울기가 너무 심해서 조타실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해경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자체 보유한 헬기에서 강철 로프를 이용해 몇 분의 승객을 끌어올리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는 방송에서 사고 초기에 지속적으로 반영돼서 마치 해경을 통한 초기 구조가 무척이나 활발하였던 것으로 온 국민이 인식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조활동에 전념해야 할 해경이 홍보 등을 위한 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구조에 전념해야 할 해경이 홍보용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과연 선내에 많은 승객이 남아 있었는지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선내에 승객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승객이 있는지는 해경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보다는 구조에 전념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1, 2 구조대나 특수구조단을 헬기 등의 이동수단이 아닌 차나 배를 통해서 11시 20분에야 현장에 이동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112 구조대와 해경특공대가 모두 목포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그 현장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체가 완전히 뒤집혔다면 특수장비 등을 동원해서라도 선체의 측부나 하부를 뜯어내어 진입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체 내 공기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해상 수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일 해당 수역의 수온은 11도 정도였다고 합니다. 건강한 성인도 6시간 이내 2~3시간 정도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들의 주요 사망 원인, 저체온증, 질식, 익사를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사후에라도 거쳐야만 합니다. 이는 근본 사고 및 구조 과정의 문제점을 보다 전문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후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부 차관께서는 세월호가 침수 전까지 구조된 생존자 중 해경 또는 민간 어선 등이 각각 구조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해경 분석에 의하면 해경 헬기와 함정에서 114명 그리고 어선 등 관공선에서 58명을 구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사고 당일 해경 123 경비정은 9시 39분에 선미에서 기간부 직원 7명 구조했다. 46분 갑판에서 선장 등 8명을 구조했다. 따라서 승무원 15명을 구조하고 해경 511 헬기에서 12명의 민간인을 더 구조해서 27명이 해경이 직접적으로 구조한 인원의 전부로 보도된 신문도 있습니다. 나머지 145명은 모두 민간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보도 보셨습니까? 네, 저도 봤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구조 주체가 있을 것이고 또 그 구조한 분을 또 다른 선박에 승선시키는 직접 과정도 구조한 있을 것을 것입니다. 간접으로 배로 이동시킨 것만으로 적극적인 구조를 했다라고 자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시고요. 그 밖에 진도 VTS 세월호 간 교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경 해체를 통한 해양 구조 군안, 해양 경비 분야를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VTS의 역할을 해수부나 해경이 아닌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는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확인하셨죠? 예. 네. 이 교신 VTS 관련해서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이제 VTS가 연안 VTS와 항만 VTS로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되다 보니까 연계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연계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 그런 것을 일원화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해경의 초기 대응 부실, 허위 보고 등 책임 회피, 컨트롤타워 기능마저 교란시켰던 해경의 해기 등이 안타깝게도 해경 해체라는 전면적인 결과까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순기능이었던 중국 어선 등에 대한 해안 경비 역할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이관을 해야 할지, 또한 아직 다 찾지 못한 실종자를 민간 잠수부와 함께 수색하고 있는 해경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격려를 해서 마지막까지 실종자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지 해양수산부 차관님께서는 장관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컨트롤타워의 기능 부재가 계속 지적될 때 총리께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책임감인데요. 첫 번째로 승선 인원이 불명확했다, 구조 인원이 번복됐다라는 기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 부처 간 협조 체계가 엉망이었다, 또 해경이 군과 소방 민간 구조적을 방해했는데 컨트롤타워는 뭐 했느냐, 수색 지원 체계가 엉망이다 보니 잠수부까지 사망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또 책임져야 할 부서가 그간의 총리 또 안행부 여러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을 감안한 고민이 대통령 담화문상 국가안전처 신설에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세월호를 경험하셨던 총리께서는 국가안전처에 대해서 제안과 주문과 조언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와 평소 훈련,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과 전문화하는 것,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안전처는 앞으로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총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운항 전 사전 안전점검 부실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및 향후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서 명확히 밝혀져야만 할 것입니다.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서도 필요하다면 특검,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을 제안하신 만큼 정부와 민간 전문가 또 여야를 망라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세월호 침몰과 함께 침몰한 국가안전 시스템을 비상한 각오로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담화문에서 국가안전처 신설을 제시하셨습니다. 향후 국가안전처의 구체적 방향이 제시되겠지만 다른 부처와의 역할 조율이나 권한 설정 등의 문제를 넘어서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또 지휘 감독권의 보장을 위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여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구조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칠 각오로 이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명감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에 맞는 존중을 국가가 해야만 합니다. 특히 국가적 재해나 재난 발생 시에 의료인들이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해서 의료 지원을 제공하여 소중한 생명을 한 명 한 명이라도 신속하게 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처 내에 외과 의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대응 의료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안전처 거론에 있어서 새로운 조직이 아니라 조직을 넘어 기능 중심의 시스템이 논의되어야만 합니다. 예산, 인력을 늘리기보다 분산되어 있는 인력과 장비, 예산을 해쳐 모으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의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 사회 또 다른 어느 곳에서 침몰하고 있는 배에 있는 아이들에게, 국민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정부는, 사회, 국가 지도자는 정직하게 말해줘야만 합니다. 이런 참사를 겪고도 침묵한다면 우리는 세월호 선장과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른을 믿을 수 있도록,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물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를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온 국민과 함께 할 때입니다. 기다리래 라는 말을 하며 끝까지 어른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정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을 출신의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